네, 지금 중국에서는 양회가 진행 중입니다. 양회 관련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입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지난주에 전인대가 개막이 됐는데 시장 참여자들은 과연 중국이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제시할지 여부였습니다. 그런데 목표치를 제시하지 않았거든요. 이거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세요? 네, 아무래도 올해는 13차 5개년 기획이 종료되고요. 또 내년에는 14차 5개년 기획이 발표되는 해이기 때문에 성장률 목표 자체는 앞으로의 국민소득, 고용, 투자 방향을 읽는데 매우 중요한 지표지만 올해는 성장률 목표를 발표를 하진 않았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코로나 쇼크에다가 미중 관계마저 악화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달성하지 못할 목표를 설정하기보다는 설정하지 않는 게 낫다고 평가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둘째는 1분기 실질 성장률이 6.8%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2분기도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이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3분기, 4분기에 10% 이상 성장해야지만 올해 연간 성장률 3%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네. 문제는 2008년도에 리먼 쇼크 당시에 자주엔의 재정 출동으로 인해서 종기 기업이 살아남는 후유증을 겪었는데요. 이 같은 정책 실수를 하지 않겠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두 마리 토끼를 잡기보다는 안전 운행이라는 한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생각이 중국 정부 그 목표치 발표가 그대로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지금 현재 중국 공장들이 이제 조업제계에 돌입하면서 이제 바닥은 찍었다라는 그런 시각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 현재 경제 상황은 어떻다라고 보여지세요? 네, 세계 공장인 중국의 제조 활동을 보여주는 지표가 바로 야광 지수라는 게 있는데요. 네네. 143개 중국 전역에 있는 공업단지들의 야간 조업률입니다. 여기에 시내 중심가의 교통이라든지 사람 이동을 통해서 비즈니스 활동을 보여주는 도시 혼잡도 같은 경우에는 이미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 수준을 회복했고요. 또 국경절 연휴 이후에 분명 소비가 일어나면서 소비도 뚜렷하게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석유 소비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 수준을 회복했고요. 자동차 판매는 4월 달부터 22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는데요. SOC 사업 투자가 활발하게 진행이 되면서 대형 트럭 판매가 4월에만 무려 61%나 증가했습니다. 다만 코로나 2차 유행으로 인해서 외식업체의 매출은 계속 부진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한 세계 경기 침체로 인해서 수출 오도 감소로 인한 실업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는 중국 정부가 실업 문제를 최대 고민거리 정책 목표 1순위로 내세운 것도 이 때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자, 지금 코로나19 책임론을 두고 미국 쪽에서 계속해서 연일 말폭탄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이고 중국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인데 중국도 이에 대해서 대응을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혹시 중국이 제시할 카드가 있다면 어떤 거라고 생각 드세요? 네, 중국 같은 경우는 전인대에서 예. 미국이 중국 경제 숨통을 조이면 중국도 맞대응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아무래도 통관을 지연시키는 방법으로 콩이나 소고기 같이 트럼프의 그 아킬레스 건을 건드릴 가능성이 있고요. 또 예. 히토류의 무기화 선언뿐만 아니라 미국 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최근 들어서 많이 늘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1단계 무역 합의와 관련해서도 JP 모건 체이스, 골드만삭스를 대상으로 해서 중국 진출이 지금 활발해지고 있는데 인허가 지연을 통해서 중국 시장 진출을 좀 지연시킬 가능성이 있고요. 네. 상황이 더 악화되면은 미국 여행과 유학을 제한시키는 정책, 그리고 국채 대량 매각, 그리고 1단계 무역 합의를 무효화시킨다든지 자동차나 농산물 수입 중단과 같은 조치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런 조치들이 나오면 결국 신냉전이라는 블랙홀로 세계가 갑작스럽게 빨려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국제 질서의 지각 변동도 일어날 수 있는 후유증이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네. 또 하나 이슈가 바로 홍콩 국가보안법이에요. 중국이 홍콩 의회를 거치지 않고 이제 전인대에서 이 홍콩 보안법을 제정하겠다라고 밝히니까 미국이 그렇게 하면은 이제 홍콩이 갖고 있는 경제적 혜택을 박탈하겠다라고 맞대응을 했습니다. 이 사태의 후폭풍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네, 미국의 공격이 중국이 인내할 수 있는 한계점에 도달했다고 시 주석은 지금 판단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2021년 당 창당 100주년까지 홍콩에 대한 통치를 완성시키겠다는 게 시 주석의 생각입니다. 이에 그 가장 첫 번째 단계가 홍콩의 국가보안법 초안을 이번 전인대에서 통과시키는 건데요. 최종 입법 절차는 아마 2달 뒤에 나오면서 법적 효력을 가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바로 미국 상하원에서 준비하고 있는 제재 법안들이 통과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당장 일국양제를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를 심사하는 홍콩 인법법에 의해서 앞으로 중국과 관련된 여러 가지 조치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당장 홍콩에 부여한 관세나 비자 발급에 대한 우대 조치들을 걷어들일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한 미국인들의 보호 차원에서 홍콩 거주 미국인의 철수도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중국의 개도국주의 박탈이라든지 미국 대통령이 직접 미국 기업의 중국 사업 철수도 명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홍콩에 있는 외국 금융기관들의 철수뿐만 아니라 텍시트까지 벌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미중 간의 갈등 앞으로 어떤 식으로 전개될까라고 보이시나요? 네, 아무래도 예. 시 주석 같은 경우는 늘 중국의 능력을 미국과 동급이라고 자신의 네. 힘을 좀 과신하고 있는 편인데요. 시간은 중국 편이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위엔화의 세계 기축통화주의뿐만 아니라 국가 자본주의 황금 시대를 열려고 무리한 그 정면 돌파 전략을 쓰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미국도 가만히 앉아서 당할 수는 없기 때문에 중국 표준 2035라든지 양안 통일의 꿈을 좌절시키기 위해서 전방위적인 압박에 나설 가능성이 큰데요. 이렇게 되면 인류의 꿈과 중국의 꿈이 충돌하게 되고요. 문명 충돌뿐만 아니라 문화 마찰이 계속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2, 3년간은 미중 간에 격렬한 충돌이 발생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지금까지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이었습니다. 소장님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